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스르르 내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엔 무엇이 남았지? 머리는 꽉 찬 것 같은데 마음은 이상하게 비어있지 않나요? 그때 오래전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그리고 또 한 줄,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라. 두 문장은 하나의 길을 가리킵니다. 몸은 밥으로 살고 마음은 문장으로 산다고요. 다산이 이 말을 적던 때에 그는 벼슬에서 밀려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도 끊겨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독서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책은 사람을 붙들어준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듯 마음이 흔들릴 때 읽어라. 읽음으로써 생각을 바로 세우고 생각으로 다시 하루를 세우라고요. 우리는 정보를 풍년처럼 얻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알림, 눈앞에 스치는 쇼폼, 수천 개의 의견. 그런데 이상하죠? 정보는 늘어났는데 지혜는 줄어든 듯합니다. 정답은 빠르게 찾는데 내 답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다산의 말이 오늘 더 분명합니다.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읽는다는 건 남의 머리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머리로 내 마음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미 누군가 통과해낸 고통과 통찰을 내 속도로 삼켜서 내 언어로 다시 말하는 일이요. 그 훈련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했던 책은 어떤 책일까요? 거창한 목록을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산이 가리킨 건 시대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운 책들입니다. 굶주림을 덜어준 농서, 병을 막아준 의서, 사람의 존엄을 일으킨 사상서, 물기를 바꿔 삶을 살린 기술서. 공통점은 읽고 나면 마음이 고다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책입니다. 내 욕심을 더 영리하게 채우는 요령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책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을 구했던 책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혐오 대신 이해를, 불안 대신 분별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가르치는 책들이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9의 민수는 퇴근하면 늘 스마트폰을 붙잡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침대 머리맡에 얇은 책 한 권을 올려두고 알람을 10분 앞당겼습니다. 아침마다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죠. 3달 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하루가 덜 흔들리고 문장 하나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의 삶을 바꾼 건 많은 페이지가 아니라 꾸준한 낭독이었습니다. 마흔들의 지영은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아픈 주엔 마음이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출근길 버스에서 명상 앱 대신 짧은 산문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 한 줄이 그날의 호흡을 지켜주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66의 성우는 은퇴 후 도서관에서 한자로 연필로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닿는 문장을 베껴 쓰는 일.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연필을 깎았다. 내 마음의 끝을 함께 다듬었다. 그의 하루는 더 느려졌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독서가 왜 삶을 살리는가는 첫째, 시야를 넓혀 문제의 크기를 바꿉니다. 같은 사건도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둘째, 언어를 정리해 감정을 정돈합니다. 말이 선명해지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셋째, 원칙을 세워 결정의 속도를 높입니다. 읽은 문장이 기준이 되면 회색지대에서 덜 헤맵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독서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히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숫자는 숫자로, 감정은 감정으로, 사실은 사실로 구분하게 돕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다사는 유배지에서 더 읽고 더 썼습니다. 읽음으로써 버텼고 씀으로써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3가지 최소 습관을 드립니다. 첫째, 10분 독서. 시계를 보고 딱 10분만 느리게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에 밑줄 하나. 둘째, 한 줄 필사. 그 문장을 손으로 베껴 쓰세요. 손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입니다. 셋째, 한 책, 한 행동. 문장 하나를 오늘의 행동 하나에 붙여보세요. 말을 덜 하고 더 듣자를 읽었다면 회의에서 한 번 덜 말하기, 작은 친절이 큰 다리를 놓는다를 읽었다면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 더 오래 잡아주기. 문장이 몸을 지나가야 삶이 바뀝니다. 책의 종류도 리듬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땐 쉬게 해주는 책, 쉼이 돌아오면 밝히는 책, 시야가 넓어지면 길을 보여주는 책. 저는 이 셋을 위로, 통찰, 실천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위로가 먼저일 수 있고 내일은 실천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책이 삶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삶을 책에 꿰맞추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을 구했던 책을 고르는 간단한 기준을 드립니다. 읽고 나면 나와 타인을 더 존중하게 되는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바뀌는가? 내 세계가 넓어졌는가? 이 3가지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고전이든 오늘 나온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표지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 중요합니다. 반론도 들려옵니다. 바빠서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를 닦는 3분처럼 3분 읽기, 3줄 메모, 3가지 질문. 짧아도 매일이면 얕아 보여도 깊어집니다. 습관은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또 다른 반론, 읽어도 바로 도움이 안 돼요. 맞습니다. 책은 즉시성보다는 지속성의 도구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도 들고 다니는 그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비가 올 때 당신을 지켜줍니다. 꾸준히 읽은 사람이 위기에서 결정을 더 빨리, 더 담담히 합니다. 기준이 이미 마음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독서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루 한 문장을 나누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배우자와 이번 주에 배운 것 하나를 공유하면 서로를 새롭게 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논의의 핵심은 한 줄로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습관만 있어도 시간은 줄고 성과는 올라갑니다. 읽는 집, 읽는 팀은 공기가 다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독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가벼움,
오디오북의 이동성, 종이책의 촉감,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산이 요구한 건 방법의 통일이 아니라 태도의 통일입니다. 성실, 겸손, 꾸준함. 이 세 가지만 같으면 어떤 형식이든 결국 같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더 단단하고 더 너그러우며 더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요. 일주일 루틴을 그려봅니다. 월요일은 문장 수집의 날, 2줄만 모읍니다. 화요일은 질문의 날, 뉴스나 일상에서 떠오른 의문 하나를 적습니다. 수요일은 대화의 날, 가족이나 동료에게 5분간 공유합니다. 목요일은 정리의 날, 흩어진 메모를 한 장으로 모아놓습니다. 금요일은 확장의 날, 평소 안 보던 분야 영상 글 하나입니다. 토요일은 현장 체험, 서점, 도서관, 시장, 공원. 일요일은 회고의 날, 가장 고마웠던 순간 셋을 적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합니다. 읽고, 묻고, 나누고, 정리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돌아보기. 이 리듬만으로도 삶의 촉감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산의 2문장을 다시 손에 쥡니다.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 말은 공부가 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서는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견디는 힘, 문제를 다르게 보는 눈, 문제 너머의 길을 찾는 인내를 줍니다.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라. 이 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책을 가까이 하라는 권유입니다. 그렇게 책은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한 조각 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들다면 소리내어 한 문장만 읽어보세요. 호흡이 문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문장을 한 번 더 속으로 읽어보세요. 마음이 문장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세상이 덜 시끄럽게 들립니다.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책 한 권을 올려두세요. 표지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두껍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을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분별 있게 만드는 문장을 품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3줄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루의 중심이 앞으로 당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읽는 한 줄이 내일의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곁에 누군가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책으로 서로를 건너갑니다. 다산의 말처럼 살아나갈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책상 위, 손 안,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내일 아침 단 3줄만 함께 읽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언젠가 당신 곁에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한 문장 잊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